남편을 미워한 대가로 암 진단을 받은 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6개월 동안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귀가가 반복됐고 숨겨진 전화, 뒤집힌 휴대폰 화면. 일이 많아서 그래. 처음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고 웃다가도 그녀가 오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 향수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묻은 거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던 아내는 결국 탐정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고 웃고 있었고 함께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숨이 막혔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졌으며 거슬렸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증오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잠을 못 잤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또 만나고 있는 걸까? 의심은 멈추지 않았고 감정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환자를 볼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피곤했으며 몸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남편 생각이 떠올랐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환자는 늘고 병원도 잘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자주 더부룩했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작은 일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스트레스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환자를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잠깐 앉아야 하는 날이 늘었고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진료를 마치고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 괜찮은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이유로 더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진료 중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환자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날 밤 혼자 병원에 남아 조용히 검사를 예약합니다. 다음날 의사가 아닌 환자의 마음으로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듣게 됩니다.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분노와 증오,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들이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에게는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찾던 곳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산속의 절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그 절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그곳에서는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그날 밤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절로 향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돼야 하나요?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말은 흐트러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억울하지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그걸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에 더 아픕니다. 남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붙잡고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기면 그 고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쌓이는 독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미움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의사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괴로웠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대가가 없어도 그저 사람을 살리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때가 없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려보면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이 먼저 치유될 겁니다. 인생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배우는 곳입니다. 미움을 쥐고 가는 것과 놓고 가는 것, 그 선택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과 집을 정리하며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약과 장비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돈이라면 여기서 다 쓰고 가자. 오지 마을의 작은 집은 점점 진료소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약은 부족하지 않았고 장비도 하나씩 갖춰졌습니다.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왔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던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 살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편하게 숨 쉬어요. 고맙습니다, 의사 양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손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도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소녀는 어린 동생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표정이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가 없었고 그 아이가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이고 상태를 확인하고 며칠 동안 계속 돌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생의 열이 떨어지고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나였던 그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해줄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절실한 일이었다는 걸, 병원을 운영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었구나.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꽉 쥐고 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처음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소식은 조금씩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료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여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결국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직접 찾아온 날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진료소에서 묵묵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도 받지 않고 지친 얼굴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 외면했던 순간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안내하고 물을 가져다 주고 작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더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무겁던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숨이 편해졌고 잠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시간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듣는 순간 의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종양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한 의사는 말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한 가지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일수록 회복이 빠르고 재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들에게 웃음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만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이는 독입니다. 그 독은 천천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을 살리려 했더니 내가 살았고 미움을 내려놓았더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평소 깊이 존경하던 한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안에 쌓이는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은 밖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태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지 못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인생은 상대를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일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